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KF-X를 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쳤고, 또 이 잠수함 3척 더 구매한다 라고 계약서 해놓고 또 뒤통수 쳤던 바로 그 인도네시아가 그 우리 뒤통수 치는 과정에서 프랑스 잠수함, 프랑스 라팔 전투기, 또 미국 F-15EX 전투기, 또 이탈리아 호위함, 영국 호위함 등등 마구마구 무기 쇼핑을 그냥 했는데 그 전체의 뒤통수를 칠 것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깜짝 놀라고 또 분노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서방 선진국들이 인도네시아와 무기 수출을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F-15EX 전투기의 첫 IOC를 획득했는데 내년부터 연 24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주일 미군의 F-15B 전투기가 택싱 중에 기체 이상이 생겨서 조종사가 탈출하는 사고가 생겼고요. 여기에서부터 미국은 155mm 곡사포 활용해서 HVP 투발 가능한 무기를 개발한다라는 소식까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초도 배치가 시작된 F-15EX 전투기가 배치 후 처음으로 초도 작전 능력 IOC를 획득했습니다. 주 방위 공군인 제142 비행단에서 첫 IOC를 받은 F-15EX는 올해 12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24대씩 생산되어 주일 미군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본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에 배치된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진 시동이 켜진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나와 기체에서 급히 뛰어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기체 결함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제공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지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거리 연장 공격탄, 일명 ERAM이라 불리는 이 미사일은 260kg급의 탄두를 장착하고 시속 763km 속도로 463km까지 날아가는데요. 개발이 거의 완료돼 이르면 올 연말 실전 배치가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12식 대함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형 함대함 미사일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12식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외형을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이른바 일본판 제점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을 바탕으로 지대함과 함대함, 공대함 버전은 물론 사거리 연장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육군이 과거 해군에서 개발을 추진했던 레일건용 탄약을 155mm 곡사포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명 다영역 포병대포, 약칭 MDAC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초고속 발사체 HVP를 이용해 155mm 곡사포로 대공, 대지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미 육군은 차륜형 곡사포에 HVP를 통합한 신무기 시제품을 2027 회계연도 4분기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F-15EX 전투기 오레곤 주방위공군의 첫 배치가 이제 되고 IOC를 획득했으니까 이제 대량 양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내년부터 올해는 12대, 지금 절반 왔으니까 12대, 내년부터는 연 24대씩 이렇게 하는데 오레곤 주방위공군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이렇게 해서 처음 배치를 하고요. 가데나 기지에는 48대가 배치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라는 소식인데 이 F-15EX 성능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 하기로 확정됐는데 모쪼록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F-35B, F-35ABC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전 배치가 된 게 F-35B인데 수직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 뭔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F-35B인데 택싱 중에 그러니까 견납구에서 나와서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들어가는 택싱 중에 갑자기 비행기를 세우고 조종사가 이렇게 캐노피를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날개로 나와가지고 여기 무장 장착대 여기를 밟고 뛰어내렸는데
자, 이게 뭐 아마 어떤 이유다라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동영상 보셨겠지만 소방차들도 막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비상 상황은 발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 F-35B가 우리 뭐 한국형 경항모, 그래서 F-35B 도입한다라고 몇 년 전에 한참 떠들었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F-35B의 도입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조가 복잡한 비행기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이 오직 우크라이나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엑스트라 레인지 에어 투 서페이스 미술, 그래서 이 사거리 연장형 공대지 미사일이다라는 건데요. 공대지입니다. 비행기에서 쏴서 지상 타격하는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을 뭐 제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점 줬다가 지금 뭐 영국이 준 스톰 섀도우, 또 프랑스가 준 스칼프, 이런 거 잔해 또는 불발탄 뭐 이런 걸 러시아가 다 수거해서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뭐 똑같은 거니까 그거 다 분석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제점 줘서 뭐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 분석당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미국이 지금 전달해주는 무기는 거의 대부분 퇴역한 무기, 교체될 무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줘서 러시아에 정보가 넘어가도 미국에 큰 데미지가 없는 이런 걸 주는데, 지금 제점 어떤 공대지 타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점 주기에는 제점 지금 막 실전 배치되는 그런 최신 무기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염가에 빨리 개발되고,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만 주기 위해서 대량 양산, 연 1000발씩이니까 한 달에 뭐 거의 100발 가까이 생산되는 그런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인데 오직 우크라이나만. 그래서 러시아에 정보가 넘어가더라도 미군에는 데미지가 없는, 또 동맹국에도 또 데미지가 없는 이런 거 개발한다는 건데, 성능은 굉장히 열악할 것 같습니다. 왜냐? 속도가 시속 763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초음속이 아니더라도 좀 고아음속, 뭐 한 900km 정도, 이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의 순항 미사일보다 한 200km 속도가 느리죠. 네, 이런 상황이고, 또 스텔스는 또 형상은 당연히 스텔스 형상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쏜다 하더라도 요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문제는 러시아 방공 무기가 워낙 성능이 열악하니까 뭐 그걸 또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이 이걸 개발 시작해서 올 연말에는 실전 배치, 즉 우크라이나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정말 아주 간단한 미사일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 같다. 탄도 중량 260kg 정도 되니까 하푼 이런 것보다는 약간 더 센 이런 위력이 되겠습니다. 뭐 싸거나 성능이 좀 구리거나 간에 빨리 많이 개발되어서 많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일본 항자대 대원이 사진 찍어서 그냥 일본 항공자위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안사고를 내버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항자대가 그래 사실이다 하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문이 이만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 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미사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판 제즘이라고 하는 12식 대한미사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일본 이걸 1000km, 1500km, 200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대함, 함대함, 공대함 모든 버전으로 이 장사정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 뭐 생긴 것으로 봐서 제법 조금 높은 수준의 스텔스 능력, 그리고 아주 긴 사거리, 이런 것들을 일본이 대량 양산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의 잠재적 적인 중국을 향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주변국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잠재적 위협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일본이 이런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야말로 정말 멀티 도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럭에다가 이렇게 뒤에 포탑을 큰 걸 얹었어요. 여기에서 레일건 같은 그런 아주 빠른 초고속 탄을 집어넣을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곡사포로 쐈을 때는 40에서 60km의 사거리, 그리고 직사포로 쐈을 때는 이 대공표적까지,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드론 이런 것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가지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정말 곡사 사격을 해서 지상 타격을 할 수도 있고 직사 사격을 해서 대공 표적까지 맞출 수 있다. 비행기까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멀티 도메인 다영역 폭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황당한 소식 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유럽 각국에도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서방 국가들과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잠수함과 구축함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과 S-26T 잠수함 구매 문제를 논의했던 인도네시아가 국방부가 잠수함 구매를 넘어서 052D 방공구축함 도입 문제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제인스와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연수에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중국 선박중앙조선공사 약칭 중선중공 관계자들을 자카르타에 보내 인도네시아 측과 군함 거래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6월 28일에는 잠수함 사업팀이, 7월 4일에는 잠수함 사업팀과 구축함 사업팀이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측이 S-26T 잠수함을 구매할 경우 태국에서 빚어졌던 엔진 이슈 등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이며 태국에 제공하지 않았던 여러 첨단 무기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기술 이전과 YJ-18 초음속 대한미사일 통합 등 여러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S-26T 잠수함을 구매할 경우 052D 방공구축함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하겠다라며 인도네시아 측에 잠수함과 구축함 패키지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10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친중 인사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방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중국을 찾아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지켜 세운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정말 중국제 잠수함과 구축함을 구매할 경우 분류가 정확히 겹치는 프랑스제 스콜펜급 잠수함과 이탈리아제 카를로 베르간미니급 호위함의 도입이 축소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은 물론 적성 장비 도입에 따라 미국, 유럽과의 외교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인도네시아가 영토 분쟁 상대국인 중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황당한 짓을 정말 강행할지 향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052D 그러니까 방공구축함이죠. 중국판 이지스라고 부르는 그 방공구축함. 이걸 1+1 우리 이제 편의점 가면 뭐 사면 1+1 또는 뭐 2+1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1+1에 이거 아주 싸게 팔겠다. 왜? 잠수함만 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게 052D 구축함인데 여기에다가 또 중국판 클럽이라고 하는 이 YJ-18 대한미사일까지 넣어서 주겠다. 이게 사거리가 560km. 그 마지막에 이제 마하 2로 가속을 하죠. 중국판 클럽이니까. 그런 거, 결국, 그 중간 단계 비행할 때는 천천히 날아가지만 마지막에는 급가속에서 마하 2로 가니까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똑같죠. 자, 이런 것까지 끼워서 팔겠다. 싸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S-26T, 이 잠수함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S-26T는 태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계약했다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완전히 그냥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잠수함이에요. 이거 사주면 그거 하겠다라는 건데 태국 같은 문제는 없어 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이 잠수함은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구매하기로 계약했던 스콜펜급하고 정확히 겹치는 거예요. 성격, 성능, 물론 성능은 이게 훨씬 후지겠지만 알려진 주장하는 성능 그리고 덩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한 게 바로 프랑스의 스콜펜급인데 그걸 사기로 해놓고 또 이걸 산다? 자, 우리에게도 DSM이 1400 세 척 사고 그리고 한 척은 거제도에서 만들고 두 척은 현지 생산하고 그리고 추가로 세 척 사기로 또 계약하고 그러면서 추가로 세 척 살 거니까 이 세 척 할 때 기술 이전 팍팍 미리미리 팍팍 해줘 하고는 우리 계약을 취소하고 스콜펜급 사버렸죠.
자, 그랬는데 다시 또 이거 S-26D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하고도 계약은 했었어요. 그걸 그냥 잘라버려서 그렇지. 자, 이거 사면 구축함 아주 싸게 주겠다. 거기다가 미사일도 넣어주겠다. 또 있어요, 미사일. YJ-12. 요거 지대함 미사일. 이거까지 주겠다. 자, 이런 건데,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지대함 미사일도 사고, 함대함 미사일도 사고, 잠수함 사고, 군함 사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상 영토 보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인도네시아 앞바다 나투나 제도를 가지고 이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하고 있어요. 그 분쟁 당사국인 중국에게 이 해상 영토를 지키는 잠수함과 군함, 거기에 탑재되는 무장들을 사겠다. 이 정신 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일본과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호위함 사고, 잠수함 사고, 거기에 따른 미사일 사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일본이 아주 거기다 장난을 쳐서 미사일을 뭐 장난친다든지 또 군함에 완전히 그냥 백도어를 설치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지면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있게끔 확 바꿔버리는 이런 거 장난칠 거다 생각 안 듭니까? 여기도 그렇겠죠.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다. 그게 바로 이 수비안토 현 국방장관 그리고 10월에 취임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친중이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중국 찾아가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은 F-15EX 전투기 24대 8기로 했죠.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 8기로 계약했죠. 그런데 이 052D 방공 구축하면서 레이더 딱 비춰보고 자 F-15EX 그리고 라팔 이런 것들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그리고 이 F-15EX와 라팔 각각 전자전 시스템이 있죠. 그 전자전 시스템하고 052D의 전자전 시스템을 붙여보고 F-15EX와 라팔에 들어간 전자전 시스템 이거 바로 그냥 무력화시키려면 어떤 전파를 개발하면 돼? 이거 다 알게 되겠죠, 중국이. 그리고 스콜펜급 두 척, 이제 프랑스 잠수함이죠. 그럼 자기네들 052D 방공 구축하면 소나에서 스콜펜급 딱 한번 비춰보고 야 스콜펜급 이런 거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스콜펜급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격하면 되겠어. 또 자기네들이 또 이 S-26T 잠수함 사죠. 그거 가지고 영국의 에로헤드 호위함 6,000톤짜리 두 척 계약했어요. 이탈리아의 프린급 이것도 프랑스도 같이 쓰죠. 이거 호위함 6척 또 계약했어요. 이 S-26T 잠수함으로 이런 것들 딱 비춰보고 소나로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기술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술 개발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은 완전 적성 국가인데 야 그래도 우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도 인도네시아 계속 사업 진행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더 큰 이익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KF-X 사업할 때 1조 8천억 개발비 분담하기로 했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 해 여름에 진해로 찾아와서 우리가 그거 말이죠. 좀 재액3 좀 합시다 하고는 그리고 재협상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 팜유, 석유, 천연가스 이런 천연 자원으로 주겠다. 그거 받아라 라고 했는데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팜유, 천연가스, 석유 이게 전부 이 수비안토가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의 판매 제품이에요. 그림이 확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비안토는 국방장관 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나? 20세기에 인도네시아를 30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대통령 그 사람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다가 수하르토가 98년도에 실각하고 나서 바로 자기 부인하고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회사도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찬 상황인데 이런 인도네시아와 그래도 우리가 계속 군사 무기 거래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료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넘어가겠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